와, 본격적으로 미적분이 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1단원을 다 끝내는 게 좀 목표예요. 근데 1단원이 양이 굉장히 좀 상당합니다. 자, 알고 있겠지만 미적분은 여러 개 단원으로 좀 나눠져 있죠. 일단 첫 번째, 수열의 극한. 자, 그 중에서 지금 교평수도 어떻게 정리해놨냐면은 1단원을 수열의 극한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똑같이 그냥 급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대단원 2단원이 지금 미분법으로 들어가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3단원 지수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야 되나? 미분법? 아니 몰라.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초람수의 미분. 얘는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단원이 지수로그 함수 극한과 미분, 그 다음에 4단원이 똑같이 삼각함수 미분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3단원이 이제 미분법. 근데 이게 미분법을 두 개 단원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단원은 똑같이 그냥 여러 가지 미분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그냥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6단원에 해당하는 걸로 도함수 활용. 요게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게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빡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단원이 이제 적분법이 될 텐데, 자,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똑같이 7단원. 여러 가지 원래 적분법이지만 얘는 그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 가지 적분에 대한 거. 왜냐면 그쵸, 이게 실제 기출문제 중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있죠. 요게 덩치가 워낙에 좀 크다 보니까 이쪽만 좀 따로 뺐습니다. 그 다음에 9단원이 정적분의 활용, 넓이, 정적분과 급수, 부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만큼을 다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래도 바로 교평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미리 일단은 저거를 조금 정리해놔야 돼요. 그 단권화 교재 기본적인 거 좀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차피 오늘 수열의 극한 1단원 싹 다 나갈 텐데, 수열의 극한은 그쵸? 얘는 어차피 AN에 대해서 극한만 쉬어서 들어가네요. 그쵸? N이 무한대 밖에는 안 들어가죠. 자, 나오는 종류가 딱 두 종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수렴하는 경우랑 수렴하지 않는 경우. 그쵸? 이미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수렴을 왜 구분하냐? 이게 0으로 수렴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주자. 자, 0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렴값은 다 똑같지만 얘는 아예 그냥 x축과 똑같이 그냥 완전 빵이라서 수렴값이 0인 애도 있겠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빵, 무한대로 갈 때 빵, 그쵸? n이 그냥 빵인 거야. 그럼 얘는 0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냥 0이죠. 그냥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0. 그래서 정수인 0과 극한의 0인 거를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은 의미의 발산,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딱 이렇게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애만 발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진동. 그죠? 진동에서 들어가는 거. 원래는 진동의 의미가 사인 함수 이런 거 극한 때문에 나온 애잖아요. 그치만 수열은 얘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예를 들면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 그래서 진동과 관련된 거는 사실상 자주 나오는 게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1, 0, 1, 0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을 잠깐 좀 봐야 되죠. 자, 수열의 극한에서의 성질. 똑같죠. 함수의 극한과 똑같습니다. 수렴하는 경우에만 따로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이 수렴한다면 당연히 얘는 일단 상수배 같은 경우에는 개수로 빼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찢어서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줍시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또 쓰는 거예요. 자, 이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수렴하니까 따로 써도 된다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 빼고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 빼고는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요것뿐만이 아니라 곱셈도 마찬가지죠. an 곱하기 bn도 따로 계산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수꼴도 따로 계산이 가능하다. 자,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요. 분모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자체가 0으로 나오는 경우는 법문수꼴밖에는 없기 때문에 별로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거 그냥 그거 그대로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쪽으로 일단 기본 수열에 대한 걸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무한 들어간다 할 게 있나요? 없죠. 왜? 어차피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뭐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얘는 지금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인 상태인데 이런 거는 뭐 무조건 무한대로 가겠지. 그렇죠. 딱 봐도 어차피 함수로 나타낸다면 뭐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니까. 그렇죠. 뭐 상수함수면은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걔는 뭐 사실 뭐 수렴이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죠. 원래 그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볼만한 게 없어서 뭐로 대체돼요? 그냥 다함수의 극한을 수열 버전으로 나타내죠.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3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아니면은 뭐 루트까지 껴있어서 들어가는 거 이런 걸로 좀 활용해 주는 걸로 그냥 대수함수의 극한으로 대체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등비수열의 극한이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얘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항을 써볼게요. 자, AR의 n-1제곱으로 나온다 라고 친다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A가 빵인 경우. 마야 등비수열이 아니잖아. 그렇죠. 총의 0이면 어차피 그냥 다 빵이니까 이건 그냥 상수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수렴값이 0으로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빵이 아닌 경우. 그럼 A가 빵이 아닌 경우는 그나마 수렴할 여지가 있는 게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은 거. 그쵸? 그래서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당연히 크기 자체가 빵으로 갈 거예요. 공비가 만약에 3분의 1이다. 그쵸? 3분의 1에 x제곱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1,3분의 1, 2,9분의 1, 3,27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 0으로 수렴해 갈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3분의 1에 n제곱 이런 식으로 아니다. 얘 말고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쓰면 됩니다. 그쵸? 어차피 n값이 짝수면 얘는 그냥 3분의 1의 n제곱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n이 홀수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3분의 1의 n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을 넣어주고 1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 2 집어넣었을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2 집어넣었을 때 9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쵸? 어차피 다 0으로 가죠. 그래서 공비 크기가 1보다 작으면은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아예 정수값 0이에요. 정수값 0.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정수빵은 아니지만 수렴값은 물론 정수빵이에요. 수렴값은. 하지만 0에 가까운 거죠. 그죠? 0에 가깝고 0이 아닌데 0으로 보는 것뿐. 그죠?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비가 만약에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쵸? 얘도 사실상 아예 등비수열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냥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초항으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공비가 크기 1보다 큰 경우. 얘는 그냥 발산하죠. 그렇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어차피 크기가 양수로 무한대로 가나 아니면은 음수로 무한대로 가나. 그렇죠? 어차피 발산하는 데는 매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오죠. 공비가 마이너스 1인가요? 요게 진동의 한 케이스죠. 자, 진동의 한 케이스. 아까 얘기했었던 불마일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쵸? 무한대로 가지도 않지만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까지 1단원에서 나오는 내용 전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등비 수열의 극한. 자, 얘의 수렴 조건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자, 얘는 AR의 n-1제곱이라고 쓴다면 수렴 조건은 딱 두 개죠.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만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은 별도로 빼줘야 됩니다. 1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 한 번만 좀 잠깐 풀어볼게요. 자, 레벨 2는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하나만 하자. 4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4번 잠깐 풀어봅시다. 그렇죠. 보면 답 나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얘는 그냥 넘어가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11번 한 번만 가볼게요. 11번. 자, 우리가 교평수를 바로 들어가는 이유가 레벨 3를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레벨 4까지 손대보자. 이거예요. 레벨 4까지. 자, 그래서 본 수업 들어가는 내용 전에 반드시 단권화 교재가 먼저 진행돼 있어야 됩니다.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요. 자, n이 짝수인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 플러스 3, 2가 되겠고요. n이 홀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죠. 그래서 2랑부터 1, 2, 1, 2, 1, 1, 2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짝수인 경우. 그럼 어차피 지수가 홀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오죠.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 다음에 n이 홀수인 경우로 놓고 본다면 얘는 무조건 짝수 제곱이니까 p 플러스 q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오른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an과 bn. 자, 다시 한번 얘는 1, 2, 1, 2, 1, 2. 이렇게 그냥 가는 애가 되고, bn이 어떻게 나와요? 홀수일 때는 p 플러스 q, 마이너스 p 플러스 q, p 플러스 q,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쵸? 이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뭐 다 펼쳐서 쓴 거니까. 그럼 당연히 an은 어때요? 뭐 무조건 발산하죠. 그죠? 뭐 진동이잖아요. 진동도 넓게 따지면은 발산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쵸?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bn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냐? 그쵸? 둘이 똑같은 경우? 그냥 p가 빵이면 되죠. 그죠? p가 빵이면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지금 p 값에 대해서 실수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가능한 상태예요. 자, 마지막 디귿. 자, 합과 곱이 수렴한다면 6이냐? 라는 건데, 뭐야? 합과 곱이 수렴한다? an 플러스 bn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p 플러스 q 플러스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2. 뭐야? 그냥 이대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죠? 이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그냥 수렴하는 거지 뭐. 그렇죠? 이 둘이 같으면 그러면 뭐지? 둘이 같으면은 p 값이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p가 2분의 1이면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an과 bn이 곱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얘는 p 플러스 q.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p 플러스 2q.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도 똑같아야만 수렴하게 되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요게 수렴하려면 p 값은 2분의 1이면 돼요. 자, 그럼 2분의 1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지? 3p는 q. 그쵸? q 값이 2분의 3이면 된다고요. 얘까지 수렴하려면 이거 얹어서 q는 2분의 3으로 나온다라는 거. 오케이? 10초만. 자, 그래서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게 지금 P가 2분의 1이고 Q가 2분의 3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이 상태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1? 아이고, 얘는, 뭐죠? 둘이 더했으니까 2? 1, 1, 1, 1, 2? 얘는 2, 1, 2, 1. 그쵸? 여기가 2, 1, 2, 1, 2, 1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더해서 다 3으로 수렴하고 곱해서 다 2로 수렴하게 되는 애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봐야 되지? 그쵸. 뭐, 어쨌거나 뭐 이걸로 제곱하든, 이걸로 제곱하든 합하면 5가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6이 아니고 5로 써줘야 디귿이 맞구나.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네? 오케이. 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뭐 레벨 2 쪽에 아이고 얘는 미안 좀 쭉 넘어가 볼게요. 무난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서 일단 넘어가 주고요. 26번 한번 해볼게요. 우와! 삼각함수가 왜 갑자기 튀어났을까? 삼각함수 극한은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거는 삼각함수 극한을 몰라도 풉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에요. 수열의 극한이면 n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쵸? 자연수에서만 움직임을 보면 돼요. 아, n이 1일 때 코사인 파이, n이 2일 때 코사인 2파이, n이 3일 때 코사인 3파이. 뭐지? 쟤는 정수파이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왔다 갔다 하죠? 진동하고 있어요. 코사인 n파이는. 다 했네. 그쵸? 아이고, 다시 한번. 이게 헷갈리면 그냥 일반항을 한번 써보자. A1은 1제곱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파이. 그쵸? 얘는 현재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1이니까 빵으로 가죠. 그쵸? A2 같은 경우에는 n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2 플러스 코사인 2파이. 얘는 지금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제곱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잠깐만. 굳이 이걸 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n이랑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애구나. 그렇죠. n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애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1분의 전개해보면 얘는 n제곱 플러스 n 곱하기 코사인 n파이. 사실상 얘는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그냥 빵으로 가죠. 얘 뿔마일밖에 안 나오니까 2차원에 1차랑 거의 동급이라는 거야.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자, 수렴하면 반드시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반드시 큰 걸로 나눠서 다 따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일단 원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분모자를 n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렇죠? n제곱으로 나눠보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n제곱 분의 1 분의 1 플러스 n제곱 나누면 n분의 코사인 n파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빵으로 수렴하는 애. 얘도 빵으로 수렴하는 애. 왜? n분의 뿔마 1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분의 1만 남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소수를 갑자기 근본 없이 그냥 지워버리면 이건 감점 요인 된다고요. 이렇게 다 보여줘야 돼요. 다 보여줘서 0인 거 알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0분의 0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28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28번.
자, fx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항상 큰 거부터 봐줘야 됩니다. 이 극한이 1로 가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그냥 나가죠.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갑니다. 항상 절대값이 헷갈릴 때는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잘 갖다 넣어주면 돼요. 뚜껑 좀 줄까? 오케이. 자, NFA가 지금 1보다 작다면, 아니 크다면 절대값 내부가 양수라서 그대로 나갈 텐데 그러면은 분자 n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일치인데 분자가 상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둘로 나눠볼게요. 자, NF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지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 플러스 3분의 내부가 양수면 그냥 나가죠. NFA 빼기 1 빼기 NFA. 이 1이 나오냐 이거죠. 그죠? 이거 지워버리면 1차분의 상수잖아요.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거지. 불가능. 그쵸? 그래서 NFA는 일단 1보다 크면 안 돼요. 그쵸? 그러면 NFA가 1보다 작다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냐 음수냐 지금 이것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음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2nfa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수렴하는 게 뭐예요? 분모자 n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어차피 상수니까. 그럼 얘랑 얘는 사실상 n분의 3, n분의 1로 무시가 될 거고요. n 약분 들어간다면 마이너스 fa로 수렴을 하네요. 자, 그 값이 뭘로 수렴해야 된다? 1. 그렇죠? 따라서 f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는 애초에 1로 수렴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니까 f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그렇죠? 마이너스 1과 만나게 하는 그 점이 A로 가능한 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두 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쭉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간 레벨 2 쪽에 있는 여기 있는 거는 또 뒤쪽에 있는 거 뭐 딱히 그렇게 볼만한 문제는 없고요. 그냥 한번 숙제로 간단하게 좀 풀면서 넘어가 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레벨 3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조금 어색한 게 40번, 41번이에요. 자, 그래서 41번 한 번만 해볼게요. 삐용 41번.
괜찮아요. 자, 다들 답은 잘 나왔네요. 자, 어차피 4망 증가하는데 6 증가하죠. 공차는 2예요. 자, 그리고 3 집어넣었을 때 5 나와야 되니까 그 마이너스 1간 써주면 되겠네요. 그쵸? 등차수열, 일반항. 자, 그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기는 좀 그래요. 그쵸? 어차피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사실상 할 거라고는 편례밖에 일단 없죠.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 곱하기 그러면 an 플러스 빼기 an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루트 a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an 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그냥 공차지 뭐 그죠? 공차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루트 1차 얘도 루트 1차 그러면 개수만 놓고 보면 되겠네요. 어차피 얘는 루트 내부의 1차 개수가 2잖아요. 개수 루트 2? 루트 2? 그렇죠? 2 루트 2분의 2네요. 그죠? 왠지 괜찮아요? 그냥 막 넘어가는데 괜찮을까? 하나 좀 더 쓸까? 한 줄만 더 쓸까? 한 줄.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분자는 2루트 n.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뭐더라? 2n-1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었으니까 2n 플러스 1. 얘는 루트 2n 마이너스. 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루트 2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는 분모 문자를 그냥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죠. 제일 큰 걸로 나누는 거. 다시 한번.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자, 우리가 꼴만 보고 알 수 없는 애들은, 이렇게잖아요. 근데 사실 수열의 극한에서는 0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열의 극한은 얘랑 얘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전체를 통틀어서 어떻게 들어가요? 최고차 계수비,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최고차 계수비 아니고 큰 걸로 나누는 거야. 왜? 미소한 애들을 무시하려고. 그죠?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을 무시하려고. 극한의 핵심이 뭐예요? 극한의 핵심. 자, 미적분 1에서부터 하는 극한의 핵심. 극한을 왜 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작은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개미가 막 뛰어가요. 막 속력을 재려고 해. 개미가 막 뛰어가는데. 근데 막 공기저항력을 고려해가지고 막 와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막 그거 계산하느라고 머리를 써요. 필요할까요? 별로 안 필요하다고요. 그거 그냥 배제하고 가자. 실제로 내가 어땠냐면은 그 배제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대학교 때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고체역학이었는데 고체역학 수업이었는데 여기서 나는 약간 좀 안 풀리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어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 들어가서 저녁 끝날 때까지 안 풀려가지고 하나만 붙잡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어. 와 결론은 뭐였는지 알아요? 막 엄청나게 구조물이 엄청나게 막 돼 있어요. 구조물이. 근데 얘는 힘이 거의 주지 않는다. 얘는 힘을 거의 주지 않는다. 배제 막 이러고 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1 주면 얘는 100 주고 얘는 뭐 한 200 주고 여기는 뭐 0.4 주고 뭐 그래요. 이걸 그냥 빼고 계산한다고요. 왜? 어차피 대세로 들어가는 애가 메인일 거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빼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걸 안 빼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에도 안 풀린 거야. 무슨 뜻이냐면 실생활에는 이런 식으로 배제하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다변수는 아무래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변수 자체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들어가는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이런 거 일 생각해야 되냐 이거야. 어차피 무한대 입장에서. 생각 안 한다. 그렇죠? 그럼 안 하는 근거는 뭔데? 근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냐? 0으로 수렴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앞으로 0으로 보기로 약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한의 정의는 그게 아닌 값을 우리는 그걸로 그냥 보자라고 들어가는 거. 그죠? 배제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도 큰 걸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큰 걸로 나눠서. 그냥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루트 n으로 그냥 나눠버리자. 그렇죠? 분모분자를 다 루트 n으로 나눠버리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n으로 나눴을 때 2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n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루트 n으로 나누면 그냥 2가 되겠죠. 그러면 맞다.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잖아.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외에는 아예 쓰면 안 돼요. 모든 계산은 얘로 다 끝나야 돼요. 얘로. 그냥 이건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이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갔더니 맞아. 이제 다 따로 계산 가능하잖아. 얘를 다 극한을 다 씌우는 거야. 그럼 얘는 극한 필요 없잖아. 얘는 빵으로 가네. 얘는 빵으로 가네. 그래서 2루트 2분의 2로 가네.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답이 루트 2분의 1. 그죠? 2분의 루트 2. 뭐 쉬운 문제인데 그냥 개념적인 거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해서 그냥 한번 떠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좀 궁금하니까 얘기만 좀 해볼까? 자, 이거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0분의 0권은 어떻게 풀어요? 자,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준다. 그죠? 이건 다함수에서 하는 거고. 다함수에서 하는 거고.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을 찾아서 없애줘야 돼요. 0이 되게 하는 원인인 애들을. 그게 다함수에서는 인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대수함수 통째로 인수밖에 없어요. 자, 그 외에는 뭐 0분의 0꼴. 미분계수 저희가 사실 0분의 0꼴이잖아요.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큰 걸로 묶어주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빼기 x제곱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간다? 얘도 이거 무시하잖아요. 무한 들어간데 왜 무시하는 거지? x제곱으로 묶어놓으면 얘가 1로 일정할 때 무한 들어가잖아요. 세제곱으로 묶을 걸 그랬다. 세제곱으로 1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공통 적용되는 거고 얘가 1로 일정할 때 얘는 상대적으로 0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x 세제곱으로 써주면 된다. 그렇죠? 이게 실제 논술에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괜찮아요? 명확하게 그거 다 제시해줘야 돼요. 큰 거. 자, 그래서 큰 걸로 묶어서 정리하는데 실제 예상 문제 뭐밖에 안 나온다? 혈례밖에 안 나온다고요. 99%. 그렇죠? 왜? 1%는 너무 간단해서. 자, 그럼 0 곱하기 무한대는 어떻게 들어가요? 0이 무한대분의 1이라서 0인 경우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풀거나 아니면 무한대가 0분의 1이라서 무한대면 0분의 0꼴로 풀거나 한마디로 얘는 자체 풀이가 없죠. 이거로 풀거나 이거로 풀거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꼴에 대한 거를 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그냥 뭐 한번 떠들어 봤고요. 자, 등차 수열과 수열의 합의 극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극한은 사실 뭐 쓸 게 별로 없고요. 저기 수열의 합의 극한, 얘가 조금 의미가 있죠. 자, 수열의 합의 극한 뭐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거 짤막하게 써놓을게. Sm 빼기 Sm-1은 Am이다. 그렇죠?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자, 얘는 2항부터 그러면 초항을 어떻게 계산해요? A1 가지고. 그렇죠? 요거. 자, 다만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에?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 빼기 S0가 A1이 돼요. 자, 그 식이 얘랑 똑같으려면 뭐 해야 돼요? 얘가 빵일 때 n은 1부터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어차피 수열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이니까 요거 관련된 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일단 뭐 등차 수열의 극한은 뭐 크게 문제되진 않으니까 레벨 1 쪽에서는 레벨 2 쪽에서는 좀 생략하고
자,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거. 간단하게 48번. 몸풀기로 딱 하나만 해볼게요. 얘가 좀 문제니까. 등차 수열의 극한은 간단하잖아요. 자, 푼 친구들은 심심하니까 나머지고 계속 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일반항을 좀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SN에서 SN-를 빼주면 일반항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 등차 수열합이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등차 수열은 함수로 따지면 뭐랑 똑같아요? 자, 1차 함수랑 당연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AN이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4다. 그러면 fx는 3x 플러스 4. 그렇죠? 1차 함수랑 완전 똑같죠?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요?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 개수 절반. 그렇죠? 2차 함수로 나온다라는 거죠. 2차 함수로 나옵니다. 2차 함수로. 자, 그러면은 얘도 어때요? 부정적분하면 2차 함수로 나와요. 괜찮아요? 합은 수열의 합이든 함수의 합이든 시그마든 인테그랄이든 둘 다 함수예요. 차수가 하나 올라가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얘도 그래서 지금 차수 최고차 계수 얼마예요? 그렇죠? 와, 왜 2분의 3이지? 똑같아요. 무조건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거기 때문에. 다만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거의 차이기 때문에 1차 계수는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도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 AN이 A 플러스 N-1이다 라고 한다면 SN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정리해주면 2분의 dn 제곱 2분의 2a-dn 이렇게 나오죠. 괜찮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 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상수항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계수가 공차 절반이라고요. 괜찮아요? 2차 계수가 공차 절반. 그럼 얘를 딱 보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유, 상수항이 없네. 등차 수열이네. 그쵸? 그러면 공차함집 얼마? 4네. 그쵸? 근데 1 집어넣어서 1 넣어야 되니까 마삼. 그쵸?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수원에서도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나쁠 건 없기는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정리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빼기 n분의 그대로 n 곱해주면 4n제곱 빼기 3n. 그쵸? 그래서 얘는 2분의 4, 그냥 2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때요? 아이고, sn 빼기 sn-1이 지금 처음부터 성립하는 애죠? 그쵸? 얘는 sn 빼기 sn-1이. 자,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봐야 돼요. 52번 하나만 해볼게요. 52번.
자, 일단 여기는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 집은 SN이죠? 그죠? 이 수열의 SN이에요. 그래서 SN 빼기 SN-1은 시그마 1부터 n까지 해서 시그마 1부터 n-1까지를 뺀 거랑도 지금 똑같죠? 그래서 얘는 K는 1부터 n-1까지 BK분의 AK n분의 6이네요. 그쵸? 얘를 일단 빼고 시작해서 아예 일반항부터 뽑아내줘야 됩니다. 그죠? 일반항. 그러면 bn분의 a에는 n 플러스 1분의 6 빼기 n분의 6. 다만 2항부터 그리고 1항은 따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쵸? 자, B에는 우리가 등차 수열인 걸 알아요. 등차 수열인데 모르는구나. 딴 걸 모르는구나. 그쵸? 다른 걸 모르네. 모르겠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맞아. A1과 A2를 알잖아. 그쵸? 1, 2 집어넣어주면 B1, B2도 나오게 되겠고 B1, B2가 나오면 등차 수열이니까 아예 Bn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SN 빼기 SN-1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자, SN 빼기 SN-1은 수투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미분과 동급인 거예요. 논리구조상 미분하고 똑같은 애입니다. 수열의 합이 적분이랑 똑같은 거고요. SN 빼기 SN-1이 미분과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엄청 중요합니다. 너무 쉽진 않나? 어디가 좀 헷갈리지? 감이 안 와? 근데 일단 SN 빼기 SN-를 통해서 저렇게 그 Bn분의 An 일반항이랑 B1분의 A1 구했잖아요. 그러면은 A는 A2를 아니까 B1, B2 구할 수 있지. 그럼 B1, B2 아니까 등차수열 Bn이 다 나오죠. 그럼 Bn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식에다가 Bn을 곱해버리면 AN이 나서 AN이 나와.
자,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일단 얘를 알았으니까 얘가 현재 3. A1이 지금 3이니까 B1도 1을 그냥 바로 알 수 있네요. 그죠? A1이 3이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통분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양만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이 양만. 자, 그러면 B2분의 A2는 2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6. 2 빼기 2분의 6. 3이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얘는 A2가 지금 마이너스 4니까 B2는 4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1과 B1과 B2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B는 등차 수열인데 초항이 1, 공차는 4. 일단 3에. 그렇죠? 2 빼주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Bn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요 식에서 Bn을 그대로 곱해주면은 An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n-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 빼기 n분의 6.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An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얘는 2항부터만. 그렇죠? 2항부터만. 여기다가 Bn을 한번 또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Bn을 한번 또 곱해주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 식이 n이 무한 들어갈 때 여기다가 Bn 한번 또 곱해주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3n-2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6 빼기 n분의 6. 그렇죠. 어차피 n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하게 2항부터 이런 걸 쓸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일단 통분해야지 뭐. 그렇죠? 자, 6을 묶어서 앞으로 내보내볼게요. 어차피 수렴할 거니까. 자,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분의 1.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3의 마이너스 2지? 통분하면 n의 n 플러스 1. 분의 n 빼기 n 플러스 1이라서 그냥 마이너스 1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수렴값이 개수 마이너스 1, 개수 9.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 맞네. 마이너스 54. 괜찮아요? 그쵸? 얘는 어차피 얘랑 합쳐서 9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9에다가 6 뺐으니까 마이너스 54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SM 빼기 SM 마이너스 1. 수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적분도 엄청 중요하죠. 그죠? 급수에서 또 중요합니다. 급수에서 실수 엄청 나와요. 자, 다음에 진도 나갈 때 급수에서 한번 쇼킹한 거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치환을 이용한 수열의 극한. 자, 이거는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랑 거의 다 똑같으니까 레벨 2는 조금 쭉 넘어가고요. 레벨 2는 좀 넘어가고 레벨 3 쪽에 있는 문제로 일단 하나만 잠깐 좀 풀어볼게요. 자, 69번으로 가봅시다. 69번. 너무 많이 넘어갔나? 괜찮아. 쉬운 문제들이니까. 수투 문제예요, 수투 문제.
자, 치환이랑 극한의 성질만 있으면 완벽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답 맞는다라고 한다면, 답 맞는다 그러면 어차피 저걸 성립하는 어떤 AN이든 어떤 BN이든 결과값은 다 똑같아요. 일단 얘는 답은 진짜 1분 내로 나와야 됩니다. 자, 왜? 자, 다시 한번. 요거 성립하는 AN과 요거 성립하는 BN이면은 이게 다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죠? 다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AN 중에 그냥 아무거나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일 무식한 게 뭐예요? n제곱 플러스 1을 날려먹고 3. 그렇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 라는 거야. 어차피 3으로 수렴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AN 플러스 BN을 뭘로 한번 해보지? 4n제곱분의 1.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무조건 수렴하는 게 맞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두 개를 따져본다 라고 한다면 뭐지? AN 플러스 2BN이네. 그쵸? 그럼 이 두 배 하면은 2AN 플러스 2BN 2n제곱분의 1. 거기서 AN 한번 빼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 대신에 뭘로 풀어도 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2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BN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n제곱 플러스 1 2n제곱 플러스 6을 뺐죠? 그러면은 2n제곱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5 뭐야 답이 마이너스 5인가? 그렇죠? 마이너스 5예요. 5번 괜찮아요?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객관식 단답형 용도고 실제 막 서술형이라든가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어때요? 10점 만점에서 한 반토막 나올 거예요, 점수. 반토막 잘 줘야 반토막이에요. 잘 줘야 반토막. 그렇죠? 왜? 아니 되는 것만 했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건데 물론 뭐 되는 거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얘기할게. 안 되는 거 없어요. 왜? 여기를 성립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면은 애초에 제약이 더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거나 예시를 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수학적 접근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얘는 다시 한번 이거는 그냥 실전용, 그죠? 수능용, 객관식 단답형용, 그죠? 이걸로 생각해주고 실제 풀 때는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왜? 수능은 항상 그런 데서 고난이도가 튀어나와요. 그런 데서 정의 그대로 들어가면 무난하게 풀리는데 항상 야매로 풀다가 제대로 푸는 법을 모르면 거기에서 이제 타격이 오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차피 AN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통째로 한번 치환해볼게. C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CN으로 적으면은 식이 두 개가 나오겠네요. CN은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 그 다음에 CN은 3으로 간다라는 걸 일단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어. 통째로 치환 한번 해볼래. DN으로 치환 한번 해볼래. 자, 그러면은 DN은 4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BN.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DN은 지금 1이다. 그죠? 이 사실 그냥 그대로 일단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N과 BN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줘야 되는데 맞아. 얘는 이제 극한이랑 상관없잖아. 수식을 변경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쵸? AN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CN으로 써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n제곱분의 3으로 썼는데 그건 야매고, 그쵸? 엄밀하게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쵸? 치환해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본다 그러면 맞아. AN 플러스 BN은
4n제곱 플러스 1분의 dn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거 2배에서 이거 한번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풀이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크게. 제대로 푸는 거를 한번 보자라는 것 뿐이에요. 제대로 푸는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요거 2개 이용한다고 해서 an 플러스 2bn을 들어간다면 그렇죠? 2배의 an 플러스 bn에서 an을 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2배 한다 그러면은 4n제곱 플러스 1분의 2dn. 자, 거기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cn을 그냥 빼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나머지 뭐 특별할 거는 없어요. 어차피 이거 뭐 통분한다고 치더라도 뭐 별 차이는 없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뭐가 들어갈 때 2n제곱 플러스 l 곱하기 요거 그대로 써주면 an 플러스 2bn 4n제곱 플러스 1분의 2dn 빼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cn 요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dn은 지금 어차피 1로 가는 애고요. cn은 지금 3으로 가는 애 라고 일단 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이거 좀 통분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쵸? 싫었는데 끔찍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통분한다 라고 친다면 이걸 언제 다 통분하지? 4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플러스 1. 그쵸? 사실 상상이 없었으면 편했을 텐데.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2n제곱 플러스 1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자, 얘가 지금 2dn의 n제곱 플러스 2dn 빼기 요거 그대로 곱해주면은 4cn 곱하기 n제곱 빼기 cn이 되겠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n이 무한 들어간다. 엄밀하게 따지면 n 4제곱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나눠주면 끝나는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수렴하고 얘도 어차피 이렇게 수렴할 거니까 그쵸?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4분의 2 그쵸? 그래서 2분의 1로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찢어놓는다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2차 항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2차 항만. 자, 그러면 어차피 얘는 2dn dn은 1로 수렴하고요. cn 얘는 3으로 수렴하니까 2에서 12 뺐으면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10.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로 수렴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한번 잠깐 봤고요. 딱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볼까? 딱 하나만 미안. 72번은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72번은 S&P 기 Z-1로 들어가는 문제 중에서 좀 고난이도고요. 거기에 이제 치환 논리가 섞여 있는 거고 이 71번 있죠. 이게 3점짜리인데 와 너무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내신에서도 종종 나와요. 워낙에 문제가 특이하다 보니까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71번. 오케이. 이거 앞에 다 풀었나? 다 보나? 오케이.
0팩은 1이에요. 자,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보자면 시그마가 나와 있죠. SN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N 빼기 SN-1로 일반항을 또 뽑아주고 그 다음에 2랑은 따로 계산. 사실 뭐 SN 빼기 N-1만 하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0팩도 1이고요. 1팩도 1입니다. 잘했어요. 알았어. 이것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자, 일단 뭐 일반항만 한번 좀 뽑아볼게요. 팩토리얼 때문에 좀 당황스럽죠. 팩토리얼만 아니면 사실 전체적으로 헷갈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팩토리얼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별 100만 개. 얘는 거의 미분과 동급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일반항, 그죠? 마지막 것만 나오죠. 그죠? 마지막 것만.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거라고요? 1부터 x까지 FTDT예요. 자, 그게 무슨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쟤랑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요. 괜찮아요? 난 fx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면 얘는 fx. 그냥 이거 x 집어넣은 걸로 나온다고요. 이제 똑같다고요. 그쵸? sn 빼기 sn-1이면은 이거 그냥 n번째 것만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맨 번째 것만, 마지막 것만 나오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EX,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똑같은 거. 자, 아무튼 여기서 이걸 뺀다. 그러면 n-1팩분의 an. 자, 여기서 이걸 빼주죠. 자, 그러면은 n 플러스 2팩분의 3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3. 자, 다만 얘는 2항부터. 그렇죠? 2항부터. 1항은 반드시 따로 계산해줘야 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 1 집어넣은 걸로 0팩분의 a1. 자, 1 집어넣으면 3팩분의 3.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0팩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약분하면 그냥 2로 나오죠. 따라서 초항은 지금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초항은 2분의 1인 거.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좀 뽑아줄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지? 묶어요. 그렇죠? n 플러스 2팩이 어차피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팩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를 갖다가 n 플러스 1팩분의 3으로 묶어주면 얘는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1.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간단해질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얘를 또 약분할까? n-1팩을? 그렇죠? 약분하면 n 플러스 1과 n만 남네요. 그렇죠? n 플러스 1과 n만 남는다. 자, 따라서 a는 어떻게 나온다? n의 n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얘 통분한다 그러면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 빼기 1 빼기 n 플러스 2. 그렇죠? 1에서 n 플러스 2를 빼주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약분되네. 그래서 n의 n 플러스 2분의 마3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an식은 n이 2부터는 n의 n 플러스 2분의 마3으로 써주고 n이 1일 때 한정으로 2분의 1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지?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만약에 Sn 빼기 Sn-1이 1항부터 성립하는 경우는 S제로가 빵인 걸로 확인해도 돼요. 자, 만약에 여기다 0 집어넣었다. 2팩분의 3이에요. 그죠? 이거 0 안 되죠? 0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S제로가 빵이 아니니까 1항은 따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얼마 차이 날까? 빵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실제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하고 얘하고 2분의 3 차이 나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분의 마3. 마이너스 1이죠? 둘이 진짜 2분의 3 차이 나죠? 오케이. 자, 근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계산해보면 얘는 2분의 여기다 n제곱을 곱했으니까 날리면 마3이네. 그쵸?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답이 맞나 모르겠네. 3번. 자, 그러면 일단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뒤로 한 번 더 나가봅시다. 호이.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끄고.